뷰티풀 굿모닝 시간입니다. 오늘 다우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시간의 특징주들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시간의 특징주들 함께 만나보시죠. 우선 유료 메카 배터리 화재 소화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시간 외에서 6%대 상승합니다. 그리고 루트로닉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50% 이상 증가했다는 소식에 장 마감 후에 5% 이상 상승했습니다. 무림 그룹주들도 보이시죠? 무림 PMP는 증권가가 호실적 전망을 내놓으면서 시간을 상승했습니다. 펄프 가격 강세로 마진 스프레드가 확대가 기대되기 때문이고요. 양호한 실적 모멘텀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계속 코너에서도 언급했던 로봇입니다. 로봇 관련주 어제도 핫했는데 오늘도 로보스타 시간에서 올랐습니다. 3.31% 움직였네요. 시간의 종목 안에서 저희 한 종목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림 그룹주 안에서 이제 무림 페이퍼 한번 좀 봐야 될 텐데요. 우선 이 장 끝나고 실적을 좀 발표했죠. 영업이익이 작년 영업이익이 재작년 대비해서도 한 200% 이상의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어느 정도 좀 예견은 됐던 상황입니다. 이 제지주들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죠. 어떻게 보면 펄프 가격에 대한 인상, 그 부분이 이제 인쇄지에 대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환율 효과가 나왔을 때에 이 두 가지가 잘 어울려진다면, 뭐 2018년부터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두 부분이 가장 큰 어떤 실적을 기여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지주들 같은 경우가 뭐 상품이나 이런 구조가 좀 단순하기 때문에 이런 영향에 의한 주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그전부터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하지만은 여러 가지 이 단순한 사업 구조 때문에 그전에 어떤 다른 이 뭐 2차 전지나 여러 테마들 때문에 이 주가에 대한 부분은 상승 여력이 좀 제한된 구조로 가고 있었는데 뭐 지금 현재 무림페이퍼 같은 경우에 이런 실적도 실적이지만 이 제지주들 안에서도 물론 우리나라 어떤 제지주 1위는 한솔제지지만요. 뭐 인쇄지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 펄프 그러니까 무림 PMP를 인수를 하면서 이 펄프 가격의 연동에 의한 실적의 리스크를 충분히 좀 방어하는 부분은 한솔제지보다는 이 무림 어떻게 보면은 페이퍼가 한 수 더 위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지주 안에서 어떤 탑픽을 좀 고른다고 한다면 한솔제지보다는 좀 무림페이퍼의 점수를 더 두고 싶은 그런 상황이고, 뭐 한솔제지보다도 이제 무림페이퍼에 대한 어떤 가격에 대한 연동성이 뭐 코로나가 좀 끝나면서 이 포장지에 대한 좀 수요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친환경 쪽으로의 진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는 더 점수를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무림 그룹주 안에서 무림 페이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시간 외 안에서 무림 PMP도 있었잖아요. 특별하게 무림 페이퍼를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선 무림 PMP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펄프를 제조하는 업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펄프 가격에 대해서 연동이 되는 게 바로 이제 무림 제지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무림 제지 같은 경우에도 인쇄지에 이 펄프에 대한 부분은 자체 도달을 이 무림 PMP 30~40% 하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수입을 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회사라기보다도 어떤 위에 있는 어떤 무림 제지가 오히려 좀 가격이나 이런 주가 부분에 더 탄력이 있을 거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무림 PMP보다 무림 페이퍼가 더 탄력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저희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떻게 가격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주가 수준은 거의 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으로 어떤 연동성 시간으로 실적이 나왔을 때 거래량만 오늘 터진다고 한다면은 매수를 충분히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발표했었던 이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는 게 제한적으로 좀 갔던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뭐 거래량과 함께 주가 상승세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실적주로서 접근을 하기가 굉장히 좀 용이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목표가는 1차적으로 뭐 2,700원을 좀 말씀을 드리지만 2,700원 넘었을 때는 충분히 추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무림페이퍼 손절가 2,200원, 목표가 2,700원입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모토닉이 25일째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소재 전문 기업 솔브레인은 미국의 신공장 설립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보했다는 소식에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합니다. 주요 고객사인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 간이 배터리 합작 공장이 완공되는 오는 2025년이죠. 거기에 맞춰서 차질 없이 양산을 시작하겠다는 계획 속에서 솔브레인 16일째 매수세 이어갔습니다. 자동차 스티어링 휠을 제조하는 대유페이 AP 8일째 매수하고 있고요. 엠노 또한 전날 무려 10% 이상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국내 1위의 AR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업체로 엠노가 양호한 실적 흐름을 이어가자 외국인이 7일째 연속적으로 매수합니다. 가장 아래 웅진 싱크빅도 동일하게 일주일째 러브콜을 받고 있죠. AR 관련 학습 시스템이 주목되면서 외국인이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올해 가입자가 증가했다라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외국인의 수급 속에서 저희 한 종목 보시죠. 마지막에 이제 웅진 싱크빅 한번 좀 봐야 될 텐데요. 우선 뭐 소비 환경의 악화가 되더라도 지금 현재 본다고 해서 사교육비에 대한 특히 이제 영유아 쪽에서의 사교육비 지출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웅진 싱크빅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올의 어떤 그 판매나 단가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부분은 단가도 늘어나고 회원 수도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 스마트홀이 AI 관련 학습 프로그램으로 분류가 되면서 이 웅진 싱크빅도 AI 관련주로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 웅진 싱크빅의 주가를 올해 1월부터 지금 올리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그 플랫폼 사업에 대한 부분도 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결론을 본다고 한다면 스마트 올해 성과가 어느 정도 좀 발휘가 될지가 이 웅진 싱크빅의 주가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웅진 싱크빅 종속회사도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인데 비용 통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올해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지금 올라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부 사업 부분의 흑자 전환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웅진 싱크빅 좀 교육주 안에서도 참 그 AI 관련주로서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그 전에 3,600원까지 지금 제시한 상황에서 충분히 이제 도달 가능성이 있어서 목표 주가를 추가적인 상향 조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웅진 싱크빅 알아봤습니다. 증권사의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차장님께서 보시는 목표가 있으실까요? 우선 1차적으로 3,400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변동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변동성에 맞춰서 단기적인 매매도 괜찮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3,400원 됐을 때에 우선 그 추가 매수할지 아니면은 차익 실현을 할지 이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것도 그 가격대가 와야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목표가 3,400원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저희 기관의 수급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의 수급입니다. 우리 금융그룹의 자회사죠. 우리 종합금융은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수신상품 정기예금과 수시 입출금 상품금리를 인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기관이 29일째 매수를 합니다. 더구전자 전장사업부의 증설 그리고 차세대 기술 투자수에 관련해서 성장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자 기관은 17일째 더구전자 매수했습니다. KCC 글라스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병원 인테리어 사업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기관은 2주 가까이 매수하면서 12일째 매수세가 들어왔네요. YG 엔터테인먼트는 증권가에서도 기관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블랙핑크 공연당 미니멈 개런티 상승 그리고 트레저의 투어 지역 확장처럼 질적 성장세로 봤을 때 할인율을 축소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YG 엔터 6일째 매수세 이어받고 있고요. 가장 아래 신흥 SEC는 해외 공장의 증설이 모멘텀으로 작용되면서 5일째 매수합니다. 기관의 탑픽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흥 SEC 한번 좀 봐야 될 텐데, 뭐 신흥 SEC는 2차 전지를 보호하는 캡 어셈블을 만들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가 아니라 이 장비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실적에 고객사가 가장 큰 게 이제 90%가 삼성 SDI이기 때문에 삼성 SDI 사업 방향에 따라서 이 신흥 SEC도 실적의 연동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나 예상치보다 좀 하회했습니다. 근데 우선 여러 가지 그 삼성 SDI의 셀 쪽에서의 구조 조정에 대한 부분도 영향도 있겠지만, 가장 큰 부분은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이 신흥 SEC가 유럽 쪽에서의 공장에 대한 설립 부분에 투자를 굉장히 좀 많이 한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좀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또 인건비 부담도 있을 테고, 역시 전력비가 상승하면서 예상보다 영업이익이 좀 낮게 나왔지만,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하반기 때 이 고객사 46파이의 이 라인 가동에 대한 시작에 대한 부분은 이 유럽의 공장을 통해서 좀 착실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 2차 전지를 보호하는 이 캡 애셈블리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이제는 올해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신흥 SEC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투자자분들께서는 매수가를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지금 현재 가격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올해 예상 실적으로 PER이 10배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부품 장비 업체들 안에서도 충분히 지금 저평가 구간에 있다 판단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지금 현재 한 10% 정도에서 5만 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 안에서 신흥 SEC까지 저희 알아봤습니다. 목표가는 5만 원이고요. 매수가도 함께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모펀드 함께 보도록 하죠.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의 매출이 전년 대비 늘어날 경우에 이익이 시장 추정치를 웃돌 것이다라는 기대에 사모펀드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뉴로메카, 시간에서 가장 크게 움직였던 종목이죠. 배터리 화재 소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주요 로봇 제품에 우선 적용한다라고 전해지면서 뉴로메카가 사모펀드 매수세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있는 에코프로비엠은 어제도 올랐는데요. 사모펀드도 매수를 했고요. 교육 관련해서 메가스터디 교육, 외국인은 웅진을 매수했다면 사모펀드는 메가스터디 교육을 매수했습니다. 어제 방산 관련주들 많이 올랐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위주로 사업 구조를 개편하면서 사모펀드의 눈길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모펀드 내에서 저희 어떤 기업 보면 좋을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물론 어제 최고가도 쓰긴 했지만 주가는 좀 조정을 받은 상태였고, 오히려 지금 그 조정 받았을 때 이 방산주 중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 한국항공우주 이 대형주들은 매수 관점 접근해도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 디펜스도 인수를 하고 하나그룹의 이 방산 부분도 인수하고, 그리고 일반 민자 사업은 이제 매각을 하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방산 기업으로 지금 탈바꿈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작년에 K9, 자주포나 여러 가지 이 폴란드 쪽으로의 수주나 이런 부분은 올해도 더 가속화되고,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이 폴란드 기업들과의 협업을 하면서 폴란드의 공장을 또 설립하고 또 제3국의 수출 부분을 준비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저는 이제 방산주와 원자력 주가 작년 하반기 때 유일하게 수주를 좀 받았던 수출주라 판단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올해 또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쪽의 수주가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고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고요. 가격 접근도 함께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신고가를 기록한 상황에서 신고가 매매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89,000원 끝났는데 1차적 목표가 11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8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신고가 경신을 했지만 달리는 말에 더 달려보자라고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로는 11만 원입니다. 오늘 뷰티풀 굿모닝 시간은 다을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